우리나라도 계약 약관을 확정한 화이자 백신, 미국 내 승인이 중요한데요. 긴급 승인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했지요. 특파원이 현재 FDA에 가 있습니다. 여은규 특파원. 자문위 회의 이제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네, FDA 자문위원회 회의는 이곳 시간으로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토론이 끝나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긴급 승인을 FDA에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 시간 오전 8시까지 회의가 잡혀 있는데 표결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FDA는 화이자 측에 향후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 계획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화상으로 진행 중인데요. FDA 백신 담당 부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The question is based on the totality of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Do the benefits of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outweigh its risks for use in individuals 16 years of age and older? 네, 자문위 표결에서 긴급 사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토대로 FDA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오늘 승인이 난다고 하면 접종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미국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네, 일단 FDA 승인이 나면 백신 배포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장에 접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접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갖고 있는데요. CDC 자문위원회가 먼저 백신 공급 결정을 내리고 CDC가 이를 받아들여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접종이 실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은 FDA 긴급 승인이 나면 96시간, 즉 4일 이내에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이르면 일요일쯤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가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임상실험 도중에 안면마비가 된 사례가 알려져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화이자가 미국에서 실시한 백신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투약한 21,720명 가운데 4명이 안면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FDA 측은 이 정도 비율은 통상적인 안면마비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한 FDA 국장은 오늘 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이 승인 기준을 충족시킨다면서 자문위 회의 직후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화이자 백신에 대한 FDA 최종 승인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FDA 측의 요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로 보입니다. 메릴랜드 FDA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소식입니다. 기차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북부 열차 출발 기진 수색역에서 직원 1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승객들이 다니는 곳과 확진된 직원들 사무실과는 거리가 있어서 역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자가 격리자가 많아서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됩니다. 특히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의 출발 기지인 서울 은평구의 수색역. 그제 수색역의 수송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어제까지 직원 11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수송원은 열차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편성 업무를 담당하는데 확진된 직원들이 머물렀던 수송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경의중앙선이 오가는 수색역 역사와 차량 기지에 방역 소독을 마쳤습니다. 역사는 폐쇄된 수송 사무실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체 인력이 투입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차는 정상 운행합니다. 승객 안전 지장 없습니다. 코레일 측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를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는 장항선 새마을호와 경부, 호남, 전라선 무궁화호 등 열차 16편의 운행이 중지됩니다.
코레일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안전을 위해 일부 열차 운행을 중지하는 만큼 이용객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코로나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유럽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돌게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해서 예금을 줄이고 채권은 대폭 사들여서 더 돈을 풀 계획입니다만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7%가 넘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받는 예금 금리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때 내는 초단기 금리인 한계 대출 금리도 각각 마이너스 0.50%와 0.25%로 동결됐습니다. 유럽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게 해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오르는 등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일 때까지 정책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채권 매입 규모를 우리 돈 약 2,400조 원으로 600조 원 이상 확대하고 매입 기간도 내년 6월에서 2022년 3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conduct net purchases until the Governing Council judges that the coronavirus crisis phase is over.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마이너스 7.3%를 기록한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3.9%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지난 9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 유럽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2억여 원을 받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라인펀드를 다시 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봉현 전 회장이 본인이 검찰에 폭로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그 인물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 남부지법은 도망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2달 전 김봉현 씨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야당 정치인 로비 혐의를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대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입장문이 나온 지 19일 만인 지난달 초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을 체계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 회장 의혹 제기했는데 김봉현 회장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윤 전 고검장을 구속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로비 의혹의 또 다른 관련자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라임 사태 관련 여권 정치인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전세난에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인데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단지. 지난주 전용 50제곱미터 20평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지 3시간 만에 역대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서울집이 집질이 들어온다 했대요. 일이 나은 게 생긴 거예요. 이런 집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달려오신 거죠. 계속되는 전세난에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2주째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방에도 확산하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도 66주째 오르면서 주춤했던 갭 투자까지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변 후보자는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하고 서울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 주택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열인가요? 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새 공급 정책이 최근 전세난으로 촉발된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